뉴저지 주지사 예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불법 체류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군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뉴저지에 이어 뉴욕시에서도 QR코드를 이용해 미터 파킹 주차 고객을 대상으로 돈을 빼내는 신종 사기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이달부터 전기료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약 390만 명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100에서 최대 $250를 지급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첫 전기차 고민되시나요? 전문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틀을 깬 스타일, 시대를 이끄는 테크놀로지, 드라이빙의 즐거움까지. 현대, 전기차의 판도를 바꾸다. 현대 아이오닉. 뉴저지 주지사 예비선거가 10일 실시되는 가운데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위해 막판 선거 유세를 펼쳤습니다. 10일 실시되는 뉴저지 주지사 예비선거에서 각 당에서 10여 명이 치열한 경쟁을 펼칩니다. 민주당 후보로는 미키 셰릴 연방 하원의원, 조시 가타이머 연방 하원의원, 스티브 플럽 저지시티 시장, 라스 바라카 뉴욕시장, 스티브 스위니 전 주상원 의원 등 5명이 경쟁합니다. 공화당 후보로는 잭 치타렐리, 존 브랩니, 빌 스페이디아 등 5명이 경쟁합니다. 주지사 선거와 함께 주하원 의원 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37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는 3선에 도전하는 엘렌 박 주하원 의원과 다니엘 박 테너플라이 시의원 등 2명의 한인 정치인이 출마했습니다. 뉴저지 예비선거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불법 체류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군 투입을 지시,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방세관 단속국이 로스앤젤레스 지역 불체자 단속에 나서자 지난 6일부터 항의 시위가 시작됐고 7일 LA에서 남쪽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페러마운트 지역 히스패닉 집단 거주지에서 시위대 수백 명과 단속요원이 충돌했습니다. 특히 연방세관 단속부교원 등은 완전 무장한 채 고무탄과 섬광탄 등을 발사하며 강경 진압에 나섰고 시위대는 불체 단속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저항했습니다. 연방세관 단속국은 지난 6일 불체자 수색영장을 집행, LA 다운타운의 의류도매 상가인 자바시장, 일용직 노동자들이 몰려있는 인력시장인 홈디포 앞을 급습해 120여 명을 체포했고 급기야 히스패닉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민 단속 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비서실장은 미국의 법과 통치권에 대항하는 반란이라고 규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2,000명을 투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주지사의 요청 없이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6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오늘 연방법원에 주방위군 투입은 불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일 최소 5대의 무인 택시가 시위대에 의해 불탔고 일부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고 시내 곳곳에는 ICE를 욕하는 벽화가 등장했습니다. 당국은 최루가스는 물론 비살상탄까지 사용하며 강경 진압했습니다. 현장을 중계하던 호주 방송사 기자가 경찰 고무탄에 다리를 맞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모습이 뉴스 화면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 1992년 LA 폭동 당시 상가를 지키기 위해 옥상에서 총을 들고 있는 한인의 사진과 루프탑 코리안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긴장을 더 고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진은 LA 폭동 당시 한인들이 상가 등 생활터전을 지키기 위해 자경단을 만들어서 경비에 나섰을 때의 사진이지만 현재의 이민 단속 반대 시위와 당시의 흑인 인권 시위와는 그 규모나 목적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자극적인 사진을 올림으로써 도리어 시위대를 자극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이어 뉴욕시에서도 QR코드를 이용해 미터 파킹 주차 고객을 대상으로 돈을 빼내는 신종 사기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뉴욕시 전역에 설치돼 있는 주차 미터기에 가짜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해 고객의 돈을 빼가는 사기가 보고됐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기범들은 QR코드 스캔으로 요금을 결제하려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미터기에 위조된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잘못된 경로로 주차요금을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모든 미터 주차요금을 QR코드 방식으로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주차 결제는 파크앤와이시 앱이나 미터기에서 결제하는 두 가지 방식만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교통국은 미터기에 QR코드 스티커가 부착돼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이달부터 전기료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약 390만 명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100에서 최대 $250를 지급합니다. 필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정부가 4억 3천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다. 이는 뉴저지주에서 전기요금을 내는 대부분의 가구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가정은 최대 $250, 그 외 가정에도 최소 $100 이상이 지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돈은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 크레딧 형태로 제공되며 7월 이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1회 또는 2회에 걸쳐 해당 액수만큼 자동적으로 요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뉴저지주는 이달부터 전기요금을 최대 20% 인상, 여름철 전력 수요 폭발과 맞물려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됐다는 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은 내일 실시되는 민주당 예비선거와 올해 11월 4일 본선거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민주당 소속 필머피 주지사 등이 전기요금 지원을 전격 발표하면서 집토끼 잡기에 나선 것입니다. 반면 공화당은 이번 대책은 구제 조치가 아니라 은폐하는 것이다. 전기요금 폭등의 원인을 찾아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가 있는 해에 땜질 처방을 함으로써 고통을 잠시 늦추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이 올 연말까지 뉴저지 뉴악 리버티 국제공항에 도착 항공편을 시간당 34대로 제한하기로 최종 발표했습니다. 항공청은 지난 6일 오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뉴악 공항에 시간당 이착륙 항공편을 34대로 제한한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주말 항공편을 28대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부터 제한되는 항공편으로 인해 연말여행 시즌이 크게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악 공항은 성수기 기준 시간당 70편 이상의 항공편을 처리해온 주요 거점 공항으로 지난 2024년에만 4,900만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과 5월에 발생한 관제 시스템 마비 사고와 지속적인 운항 지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뉴욕시가 맨해튼 34스트리트를 버스 및 트럭 전용 도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 지역 주민들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맨해튼 34스트리트의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시내버스 및 화물 운송 트럭만 통행하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자의 신속한 이동을 보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맨해튼 34스트리트 3에비뉴에서 9에비뉴까지 버스웨이로 지정하고 이 지역 거주자의 차량 등은 반드시 해당 블록의 끝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해서 다른 도로로 이동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현재 맨해튼 14스트리트를 버스 및 트럭 전용 도로로 지정한 것과 같은 계획으로 교통량을 줄이고 대중교통의 속도를 높이는 반면 교통사고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뉴욕시 교통국은 현재 맨해튼 34스트리트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사실상 걸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속도로 현재와 같은 도로 여건으로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34스트리트는 맨해튼 미드타운의 출구이자 뉴저지로 이어지는 링컨 터널 진입로와 연결돼 있어서 승용차의 통행을 막으면 되레 주변 도로 교통량이 폭주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 거주자들은 34스트리트 통행 제한은 거주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미드타운 상권의 핵심인 이 지역 상가들을 크게 위축시킨다.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위협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34스트리트에는 이미 버스 전용 차선이 한 차선 지정돼 있으므로 전체를 버스웨이로 지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7일 밤 브롱스 앞바다에서 술을 마신 채 보트를 운전하다 폭발 사고를 낸 선장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7일 토요일 밤 9시쯤 브롱스의 하트섬 앞바다에서 35피트짜리 보트를 몰고 가다 폭발 사고를 내 승객 23명에게 부상을 입힌 33세 조수아 브리토를 음주항해 등의 혐의로 체포, 수감했습니다. 경찰은 브리토가 술을 마시고 보트를 몰고 가다 부주의한 항해 등으로 보트가 폭발했고 탑승객 23명이 화염을 피해 바다에 뛰어내려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한 명은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해안경비대가 긴급 출동, 바다에 빠진 승객들을 구조해 코니아일랜드로 후송했으며 23명 모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선박은 안전규정상 8명에서 최대 15명까지 탑승 가능하지만 7일 밤 이 선박에는 정원을 1.5배 이상 초과한 23명이 탑승한 상태로 드러나 경찰은 이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인 ACA, 일명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내년부터 740만 명이나 급감할 것으로 예고됩니다. 현재 2,400만 명이 이용 중인 오바마케어는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보조 확대 덕분에 가입자가 2배 이상 급증했지만 올해 말 이 보조가 종료되면서 가입자 수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의회 예산국은 확장 정부 보조가 없어지면 오바마케어 월 보험료가 44%나 급등, 약 420만 명이 보험 가입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공화당이 추진 중인 BBB 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320만 명이 추가로 이탈해 총 74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피난민이나 유학생 등 일부 합법 거주민의 가입 제한, 자동 갱신 폐지, 가입기간 단축, 시민권 및 소득 증명 서류 강화 등의 규정 변화가 이탈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내년 오바마케어 이용자는 약 1,660만 명으로 대거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중산층 이하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와 무보험자 확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통화가 이뤄졌지만 단 20분에 그쳤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는 등 한국 새 정부와 미국 간 관계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동부 시간 지난 6일 금요일 오전 9시 트럼프 대통령과 약 20분간 통화를 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공식 발표했으나 백악관은 한미 정상 간 통화에 대해 이런 반고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8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한 뒤 백악관이 이를 공식 발표한 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 총리와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시간은 20분으로 통역을 감안하면 실제 대화는 채 10분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정상과의 통화와 비교하면 매우 짧은 것이며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없이 간단한 인사만 나눈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 정상과의 전화통화 뒤 이를 대부분 직접 공개해왔으며 특히 한국은 미국의 혈맹이자 상당한 정치적 혼란 끝에 새로 취임한 대통령과의 통화라는 점에서 아무런 언급도 없는 것은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한국 대통령은 취임 뒤 늦어도 그 다음 날까지는 가장 먼저 미국 정상과 전화통화를 한 반면 이번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사흘 만에 통화가 이뤄지자 미국 측에서도 한국이 미국을 경시한다는 인상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보다 중국으로 기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현 정권이 보수보다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도 새 정부를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억만장자 기업인 일론 머스크의 대결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가장 핫한 이슈가 된 가운데 머스크는 X에 올린 글을 지우는 등 수습에 나서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관계가 끝났다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머스크와의 손상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답했고 머스크와의 관계는 끝난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끝났다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와 대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다른 일을 하는데 너무 바쁘다. 그와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하고 머스크가 대통령에 대해 너무 무례했다. 나는 그것이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감세 법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추진하고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는 등 정치 세력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대놓고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발언으로 되레 감세 법안의 장점이 부각됐다. 법안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그 법안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됐다는 점에서 나에게 이익이 됐다. 그가 법안에 대해 낙심하고 비판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이 연방정부가 머스크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계약 취소 등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내게 그럴 권한이 있으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최측근 참모인 스티브 배넌이 머스크가 불법 체류자이므로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트럼프를 공격한 X의 글을 삭제하고 나사와 협력 사업을 모두 중단하겠다는 글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협력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이제는 트럼프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 행정부가 대통령에 대한 공격에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단호하게 손절한 것은 머스크가 잦은 돌출 행동으로 정권의 골칫덩이가 됐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5일 머스크가 X를 통해 트럼프의 감세 법안에 악담을 퍼붓고 공개 비난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충격을 받고 측근 및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대단한 마약 중독자라고 비판하고 머스크가 마약을 복용했기 때문에 그 같은 행동을 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5일 두 사람이 X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서로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으면서 공식적인 파탄을 맞았지만, 실제로 두 사람의 동맹 관계는 훨씬 오래전부터 금이 가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은 머스크가 정치적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파격적 정책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데 대해 진작에 혀를 내두르며 적대감을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도 황금 열쇠까지 선물하며 머스크의 기분을 달래다 그의 발언 수위가 선을 넘자 폭발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2월 머스크의 정보효율부가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지난주에 처리한 업무 5가지를 보고하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심지어 연방판사, 정보기관 요원에게도 이 같은 메일을 보내면서 트럼프의 1급 참모이자 백악관의 얼음공주로 불리는 수잔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등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같은 기류와 심각성을 인정, 머스크를 정리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거두기 시작했고, 축출 시기만을 저울질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한국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에서 최고 영예인 뮤지컬 작품상을 포함해 6관왕을 차지하며 K뮤지컬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8일 맨해튼 라디오시티 뮤지컬에서 열린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뮤지컬 작품상, 극본상, 작사 작곡상, 무대 디자인상, 연출상, 나무주연상 등 주요 부문상을 석권했습니다. 이날 6개 부문 수상으로 어쩌면 해피엔딩은 올해 토니상 최다 수상작이 됐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미래를 배경으로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 올리버와 클레어가 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창작 뮤지컬로 박천유 작가와 윌 에런슨 작곡가가 의기투합해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2016년 약 300석 규모의 대학로 소극장에서 초연됐으며, 이후 영업한 제작을 거쳐 지난해 11월 맨해튼 벨라스코 극장에서 정식 개막하며 브로드웨이에 진출했습니다. 박 작가는 작사 작곡상 공동 수상 소감에서 브로드웨이 커뮤니티가 우리를 받아들여준 것에 정말 감사하다라고 감격을 표현했습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사회와 모국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11개국에서 40명의 홍보 서포터즈를 선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 양국 정상의 전화통화 이후 중국 상무부가 미국 3대 자동차 제조업체에
히토류 공급업체에 대한 임시 수출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뉴저지, 켄터키, 워싱턴 등 7개 주에서 달걀로 인해 수십 명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사례가 최소 79건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월 6일 의회 폭동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조치를 받은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스의 주요 인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1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퇴직연금 계좌 가운데 하나인 401k 휴면 계좌가 총 2,900만 개이며 휴면 계좌에 있는 자금이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전진당을 창단한 대만계 정치인 앤드루 양이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 끝에 결별한 머스크에게 신당 창당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미디어, 키스톤 등 약 170만여 대에 달하는 창문형 에어컨이 곰팡이 노출 가능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산도가 낮은 고급 올리브유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혈압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일 뿐 아니라 몸속 염증까지 완화하는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최저 기온은 6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4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27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9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